안녕하세요. 프로방탈러 수빈킴입니다. 세상에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하는 보충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거는 몇이나 될까요?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을 겁니다. 만약 많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일이 없겠죠.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진 않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많은 그 다이어트용 보조제들 중에서 그나마 실험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을 다룰 거예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주의사항으로는 이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과학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분명한 거는 정말 뭐 이렇게 말만 번지르라고 아무 이제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거는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니까 좀 더 믿을만 하겠죠.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5히드록시 트립토판, 되게 복잡한 이름인데 보통 5-HTP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물질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보통 세로토닌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뭐 뇌가 행복감을 느끼는 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세로토닌은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또 그게 복잡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기도 해가지고 꼭 뭐 행복감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물질이에요. 뭐 주로 우울증 치료 뭐 이런 것들에 연관돼서 다뤄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또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식욕 조절의 효과죠. 1998년에 나온 한 연구는 당뇨가 있는 과체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했어요. 9명한테는 5-HTP를 주고 11명한테는 플라시보, 그러니까 가짜약이죠. 가짜약을 줬습니다. 2주 후에 보니까 5-HTP를 먹은 사람들이 가짜약을 받은 사람보다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435칼로리 더 적었고 결과적으로 체중도 또 줄었다고 해요. 2012년에 나온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20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10명한테는 5-HTP를 그리고 나머지 10명한테는 가짜약을 줬어요. 그 결과 5-HTP를 투약한 여성들은 포만감도 더 잘 느꼈고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도 감소했습니다. 2016년에 나온 이 연구 결과는 좀 특이한데, 여기 하는 얘기는 5-HTP를 먹으면은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5-HTP를 복용한 사람이랑 그냥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음식 영상들을 보여주고 뇌의 반응을 MRI로 검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5-HTP를 복용한 사람들은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서 고칼로리 탄수화물 음식보다는 고단백질 음식에 더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이유는 이렇게 알 수가 없지만 5-HTP를 먹은 사람들은 뇌에서 그런 고칼로리 뭐 패스트푸드 막 이런 것들이나 뭐 고탄수화물 이런 음식들보다는 고단백질의 음식에 더 뇌가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5-HTP의 하루 복용량은 한 300에서 500mg 정도입니다. 지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나우푸드에서 나오는 5-HTP가 이게 한 알에 200mg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루에 2알 정도 먹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제가 앞서 그 언급했던 실험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을 투여를 했습니다. 750에서 막 900까지요. 5-HTP는 뭐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뭐 구토나 뭐 설사, 어지럼증 같은 게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세로토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 복용을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섭취한 다음에는 한동안 이걸 아예 섭취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5-HTP를 구입하기란 좀 까다롭습니다. 미국에서는 5-HTP가 1995년까지는
그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95년 이후로는 FDA에서 이걸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그냥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5-HTP가 전문 의약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냥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 큰 문제는 이거를 해외에서 직구로 하기에도 어렵다는 거죠. 우리 많이 이용하는 아이오브에서 5-HTP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목록에는 이렇게 뜨는데 그 구입하려고 누르면은 안 들어가지고 막 그래요. 요게 지금 통관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이오브에서 한국에서는 구매를 할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는 게 완전히 불가능하냐면은 사실 또 그건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 꼼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 5-HTP 같은 경우는 이미 FDA에서도 이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줬으니까 한국에서도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좀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줄여서 되게 생소하고 복잡한 이름이지만 아마 카테킨이라고 하면은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카테킨은 차 잎에 들어있는 물질인데 EGCG는 거기에서 전체 카테킨에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물질로 생물학성이 가장 좋은 그런 물질이에요. 뭐 5-HTP랑 마찬가지로 EGCG도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그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체지방 감소에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카테콜 5메틸 트란스페라제, 되게 어려운 이름인데 또 보통 그냥 COMT라고 줄여서 부르는 요 물질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COMT는 뭐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도파민이나 뭐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사실 체지방 분해하고 연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이런 도파민, 뭐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좋은 물질들을 분해하는 게 COMT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그런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EGCG는 당연히 이제 우리 편이죠. 2014년의 연구는 비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주간 EGCG를 고용량으로 투여해서 그 효과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가짜 약을 준 대조군에 비해서 상당한 체중 감소가 있었다고 보고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EGCG는 백인보다는 우리 같은 아시아인한테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2009년에 나온 이 메타 분석 논문은 녹차 카테킨과 체중 감소의 연관에 대한 11개의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다시 분석한 그런 건데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백인보다는 아시아인이 카테킨을 사용했을 때 체중 감소 효과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인종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식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EGCG의 경우는 하루에 한 400에서 500mg 정도 복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것도 또 나우푸드, 나우푸드 정말 우리들의 친구예요. 나우푸드에서 나온 EGCG를 구매를 해서 먹고 있는데, 요거의 경우는 그러니까 녹차 추출물은 400mg이지만 EGCG는 200mg이 들어있어요. 요걸로 만약에 이 권장하는 하루 그 양을 맞추려면은 적어도 2알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녹차 추출물이고 하니까 녹차로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가급적이면은 보충제나 이런 걸로 보다는 뭐 이렇게 실제 이런 식품들로 해서 섭취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녹차로 내가 이걸 마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를 마셔야지 적정량의 EGCG를 먹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녹차마다 그 녹차 이 한 컵에 든 EGCG의 분량은 계속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분량이 많이 든 걸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은 최소 4잔,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한 8잔 정도를 하루에 계속 마셔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발효한 그런 차를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카테킨 성분은 발효를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신선한 발효가 되지 않은 녹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EGCG는 사실상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장 복용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에서 500mg 정도인데, 아까 제가 언급한 2014년 연구는 800mg을 복용을 했는데도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빈속에 먹으면은 약간 그런 구역질, 그런 구토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빈속에 먹으면은 혈중 농도가 한 4배 정도 더 늘어나요.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 보충제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요힌빈인데요. 이게 지금 되게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요힌빈이 이렇게 어떻게 뭐 소비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뜨는 게 돼지 발정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래서 봐봤더니 뭐 홍준표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제 돼지 발정제로 더 유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최음제니 뭐니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돼 있고, 뭐 실제로 과거에는 발기부전 같은 데에 요힌빈이 그런 치료제로 처방이 되긴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비아그라 같이 훨씬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돼지 발정제로 요힌빈을 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란 거예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요힌빈이 그럼 최음제로 정말 뭐 효과가 있기는 한 건지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 뭐 그런 걸 다룬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연구에 따르면은 일부 포유류한테는 최음제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인간한테는 그렇게 작용 안 한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제 하나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우리의 본래 관심사인 이 다이어트로 돌아가자면, 요힌빈은 이 체내의 아드레날린 분비를 더 촉진시켜가지고 체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더 복잡한 부분이긴 한데, 그 오블리크 머슬, 사근이라고 하는 약간 이 빗살 무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근육을 자극을 해서 그쪽 옆구리살이라든지 이런 데들처럼 살이 잘 안 빠지는, 지방이 잘 안 빠지는 부분도 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힌빈의 경우는 그 실험 결과가 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명확하게 규명을 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91년의 연구에서는 20명의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10명한테는 요힌빈을 주고 다른 10명한테는 가짜 약을 주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켰는데, 하루에 1000칼로리만 먹는, 요힌빈을 복용한 실험군은 3.5kg가 빠졌고 가짜 약을 받은 대조군은 2.21kg이 빠졌다고 해요. 2006년에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가짜 약을 받은 그룹보다 요힌빈을 복용한 그룹이 체지방이 더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거는, 대부분 이런 다이어트용 그런 보충제들이 젊거나 이미 이렇게 몸이 되게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운동선수들한테는 크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요힌빈이 어리고 그리고 되게 이미 운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이 실험도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들은 있습니다. 요건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요힌빈 먹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효과가 없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1986년의 연구는 8주간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시켰는데 가짜 약을 받은 대조군에 비해서 요힌빈 먹은 실험군이 뭐 그렇게 별다른 체중 감소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또 1991년의 연구는 요힌빈 복용량을 43mg으로 상당히 높게 해가지고 6개월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체지방 분포율 등의 뭐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요힌빈은 2주 정도만 복용을 해도 이미 상당한 내성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6개월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건 어쩌면은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 있죠. 전문가들은 요힌빈은 만약에 다른 자극제를 쓰지 않고 요힌빈만 복용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5에서 15mg을 2번, 그러니까 총
10에서 30mg 이 정도를 하루 동안 섭취를 하라고 권장을 하고, 만약에 다른 자극제랑 같이 쓸 경우에는 이걸 절반으로 줄여서 2.5에서 7.5mg을 두 번, 그러니까 하루에 5에서 15mg 정도를 섭취를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리고 실험이나 뭐 이런 것들 해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그 간헐적 단식처럼 그 단식 기간을 좀 길게 잡고 들어가는 다이어트를 할 때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인비는 제가 여기서 소개한 지금 세 가지 보충제들 중에서 가장 부작용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 평소에 불안감 같은 걸 잘 느끼시거나 하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요인비는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고 뭐 불안감이나 초조감 같은 거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불안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사람한테 불안감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인비는 먹여요. 실험에서 그렇게 씁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요인비를 복용할 경우에 공황 발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인비는 제품에 따라서 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5-HTP랑 마찬가지로 사실 요인빈도 한국에서는 통관에 걸리는 품목이에요. 특히 이게 또 요인빈이 계속 돼지 발정제니 최음제니 막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더욱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루트로는 구입이 쉽지 않아요. 뭐 내가 해외에 가서 사오든지 뭐 하는 방법이 아니면요. 물론 이것도 자 이렇게 산 것처럼 뭐 사는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뭐 이 밖에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충제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카페인이죠. 근데 뭐 카페인이 뭐 지방 분해 이런 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다만 카페인은 내성이 금방 생기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제가 소개한 모든 다이어트용 보충제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또 부작용이 전혀 없는 그런 보충제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까지 소개를 안 했냐? 워낙 흔해가지고 제가 말을 해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단백질이에요. 좀 김새는 얘기인가요? 근데 단백질은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그 지방으로 잘 변환이 되지가 않고요. 또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데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근육에 손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그냥 지방을 줄이는 거지 근육을 같이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은 근손실이 생기면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대한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게 그냥 생각할 때 뭐 단백질 나 뭐 많이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한번 실제로 내가 하루에 오늘 하루 먹은 그 단백질 양을 다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 나의 적정 단백질 복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하루에 실제로 내가 먹은 음식들을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저는 꽤 그래도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제가 하나도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무작정 막 그 고기 뭐 이런 것들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얼마만큼 먹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 먹는지, 요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뭐냐면 이거 하나 하면 또 엄청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거는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밑에 여기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갈로 카테킨 갈로이드, 에피갈로 바로 카테콜 5
바로 카테콜 5 메탈